자, 겨울잠, 그러니까 하이버네이션을 자는 동물들은요, 가을에 충분하게 영양분을 섭취해서요, 몸에 저장을 시킨 다음 겨울잠을 자면서요, 아주 서서히 소비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야 긴 겨울을 잘 버텨낼 수 있겠죠. 겨울잠에 들어가기 전에 먹이를 정말 많이 먹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몸에 많은 지방을 저장을 해요. 그리고 겨울잠을 자면서 그것을 아주 느리고 천천히 소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중요한 단어들을 영어로 바꿔볼게요. 가을. 가을은 영어로 autumn을 쓰시고요. 자, 읽어볼까요? autumn. 네, 실제로 발음을 굴리게 되면 autumn이라고 하거든요. autumn. 네, 근데 아마 가을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단어를 주로 많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FALL을 쓰시고 fall입니다. fall. 네, autumn과 fall의 차이점은요. autumn은 영국 영어고요. fall은 미국 영어라는 차이점 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점잖고 좀 세련되게 쓰시려면 autumn을 쓰시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뜻으로 쓰시려면 fall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fall이라는 말은 가을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다 라는 뜻도 갖고 있어서 폭포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폭포. 네, 그래서 fall이라는 단어는 가을이라는 뜻과 떨어지다 라는 뜻과 폭포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utumn 있잖아요. 가을을 나타내는 autumn의 마지막 알파벳 N은요, 써주기만 하고 읽지 않는 묵음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utumn. 네, 단어가 만만치 않죠. fall이 훨씬 편한데 두 개 다 씁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autumn, fall이 다 가을을 뜻하는 단어다. 자, 어쨌든 autumn과 fall에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해 둔다라고 했습니다. 영양분을 영어로요. nutrient를 쓰시고요. 읽어볼까요? nutrient. 네, 단어 발음과 저기가 소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먹는 건강식품 겉표지에는 항상 nutrient, nutrition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 비스끄리무리한 거를 보시게 되면 영양이 많은 영양분의, 영양의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utumn에 또는 fall에 충분한 nutrient를 섭취해서 하이버네이션을 자면서 서서히 그 nutrient를 소비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어가 만만치는 않지만 못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또 언제까지만 외우시면 된다고요?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엔 싹 다 잊어버려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영어가 늘어요. 미쉬니까. autumn에 충분한 뉴트리엔트를 섭취해서 하이버네이션을 자면서 서서히 소비한다 라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상식이 오늘의 주제에 해당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특히 개구리는요, 겨울잠을 잘 때 폐로 호흡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는 거죠. 그럼 뭘로 호흡을 하느냐면요, 피부로만 호흡을 합니다. 결국 숨을 쉬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겨울잠을 자는 개구리를 가만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피부로 숨을 쉬기 때문에 몸이 북 하고 올라왔다가 북 하고 줄어들고 그래요. 그게 꼭 무슨 폐로 호흡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네, 폐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피부로만 호흡을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개구리가 겨울잠을 잘 때는 숨을 쉬지 않는다. 네, 피부로 호흡을 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개구리를 영어로 아까 frog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영어 발음은 frog입니다. frog. 네, 개구리는 미국 개구리는 frog, frog, frog 이렇게 울기 때문에 네, frog이 개구리예요. 자, 그런데요. 혹시 이렇게 매달리거나 나무 위에서 우는 개구리가 있어요. 물론 같은 개구리긴 합니다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놈은 저기 논이나 밭에서 볼 수 있고 어떤 놈은 나무 위에서 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자, 이 나무 위에서만 우는 개구리, 네, tree frog라고 있어요. tree frog. tree가 나무고 frog이 개구리죠. 네, tree frog 그러면 우리 이 frog가 왜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우느냐 하면은요. 이놈이 어렸을 때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들었던 개구리였대요. 엄마가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고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학교로 가라고 그러면 놀러 다니고 놀러 가라고 하면은 학교로 가고 네, 이게 완전히 반대로만 네, 그런 행동하는 그런 아주 못돼 먹은 그런 개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유언을 남겨요. 많이 들어본 얘기시죠, 그쵸?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이놈이 늘 반대로만 하니까 엄마 개구리가 자기가 죽으면 꼭 그 개울 옆에다가 강 옆에다가 무덤을 꼭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이놈이 반대로 산에다가 묻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엄마는 산에다가 묻히길 원했던 거죠. 근데 이놈의 개구리가 엄마의 유언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은 지켜줘야겠다 해가지고 강에다가 그대로 묻어버려요. 네, 그런데 비가 올 때마다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요. 나무 위나 이렇게 그 잎사귀 줄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매일매일 우는 겁니다.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그걸 우리는 무슨 개구리라고 그래요? 네, 청개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청개구리를 tree frog라고 한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frog은요, 네, 폐는 영어로 lung를 쓰시고요. 읽어볼까요? lung이라고 합니다. 이 lung으로 호흡을 하지 않고요. 피부로만, 스킨으로만, 네, 우리 배웠던 단어죠. 스킨으로만 호흡합니다. 호흡을 영어로 꼭 알아두세요. breathe를 쓰시고 읽어볼까요? breathe. 네, breathe in, breathe out. 그러면 숨을 in, 네, 들이마시고 breathe out. 그러면 숨을 내쉬고. 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lung으로 breathing을 해야 되거든요. 폐로 호흡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숨을 쉰다라는 말이. 그런데 frog은 lung으로 breathing을 하지 않고요. 오로지 스킨으로만 breathe를 한다라고 공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개구리는 그래서 겨울잠을 잘 때 숨을 쉬지 않는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상식 하나 더 볼까요? 자, 마지막 상식은요, 네, 사자성어입니다. 척확지굴 이굴신야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더라고요. 저는 영어 선생이기 때문에 네, 이 고사성어 이런 거는 더 깊이 분석은 못하지만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라는 사실 저도. 자, 이 척자라는 말은 자척자고요. 두 번째는 확이라는 말은 자벌레 확입니다. 그냥 지렁이 같은 거죠. 애벌레. 어조사 지자에 구필 굴자를 써서
자벌레가 구부리는 것은, 몸을 구부리는 것은 이굴시냐? 네, 이굴시냐라고 읽더라고요. 이구시냐인데, 그래서 구할 구자에다가 펼신자, 어조사 야자를 써서 몸을 다시 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벌레가 몸을 구부리는 것은 몸을 다시 펴기 위함이다 라는 뜻으로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현재의 굴욕이나 어려움을 참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뒤로 이렇게 뺐다가 앞으로 지르는 주먹이 더 센 것처럼 현재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고통, 실패의 경험을 맛봤다면 그때 바로 이 고사성어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척확지구리오 이굴시냐라 하였습니다. 자벌레가 몸을 구부리는 것은 다시 펴기 위함이니 지금의 굴욕이나 어려움은 금방 지나갈 것이니 참아야 한다라고 그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척확지굴 이굴시냐라. 네, 역시 고사성어는 정말 멋진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짧은 길이로 엄청나게 많은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예, 척확지구리오 이굴시냐라.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운 겨울과 관련된 영어 표현 하나 더 공부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이런 추위에 감기 걸려 따뜻하게 입어.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 감기가 걸리다 라는 말은 catch a cold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읽어볼까요? catch a cold, catch a cold. catch라는 말은 잡히다 라는 뜻이고요. cold는 추위나 감기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감기에 잡힌다 그렇게 얇게 입고 다녔다가 bundle up, bundle이라는 말은 하나의 묶음인데요. 이 얇은 것을 여러 겹 이렇게 겹쳐 놓은 형태를 번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 슈퍼마켓 같은데 마트에 가보시면 과자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이렇게 테이프로 한 4-5개를 묶어 놓은 거 있어요. 그거를 한 개의 번들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개를 껴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위로 이제 번들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말로는 따뜻하게 입어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Catch a cold, bundle up 이라고 하시면 감기 걸려 따뜻하게 입어 라는 뜻이 되겠죠. 뒤에다가 please 라는 공손의 표현을 덧붙이시면 감기 걸릴지도 몰라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라는 존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항상 catch a cold 할 걱정을 해주시고 항상 bundle up 하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OX 퀴즈 7번째 주제는 개구리는 겨울잠을 잘 때 숨을 쉬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frog는 hibernation을 잘 때 breathing을 하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척확지구리오 이굴시냐라는 자벌레가 몸을 굽히기는 것은 다시 펴기 위해서이다 라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진 고사성어를 같이 공부하셨고요. 네, catch a cold, bundle up. 네,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걸려 따뜻하게 입어 라는 영어 표현도 함께 공부를 하셨어요. 오늘 해당하는 영어 단어들, 동물들과 함께 3번씩 발음과 뜻도 쓰시고 영어 단어 3번씩 쓰시고 오른쪽 페이지에다가는 오늘의 영어 구문 독해를 빈칸을 꽉 채우셔서 꼭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 가장 행복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과 행복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 Have a nice day. Bye bye. Thank you.